안녕하세요. 한면적 비밀코드 마고성 8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인류는 우주의 중심 마고성에서 낙원 지복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세계가 확장해 나가면서 우주로 팽창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발산돼 나갈 때 점차적으로 지구로 그리고 인간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인 존재에서 인간으로 또 이렇게 확장해 나가게 되는데 인간들이 지복의 인간 바로 초인의 상태의 신선과 같은 상태에서 짐승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사실 오미의 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봉각이라고 하는 일미의 세계로부터 이제는 추방을 당해서 이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방랑자가 돼서 온갖 삶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됐는데요. 지유라고 하는 음식, 그러니까 유천에서 우유가 솟아나오는 샘이 있는데 그 샘의 우유를 이 지소씨가 먹으려고 취하려고 했지만은 부족해서 고갈이 돼서 배가 고파서 자기가 나뭇가지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뭇가지에 있는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섭취했다. 이제 이게 다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인데 그때 이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궁이씨, 그러니까 궁이와 소이 중에서 궁이는 용뱀이고 소이는 봉황이니까 용뱀의 독이 아직까지는 강한 열매란 말이에요. 독이 강한 것을 같이 섭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뱀의 독을 먹은 거와 같기 때문에 마약에 취한 거와 같다. 이게 봉황이 일종의 뱀에 물린 상태는 독에 당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몸으로는 굉장히 활력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결과로 점차적으로 아스트랄계 욕망과 감정이 일어나면서 아스트랄계로 전락하고 또 현재와 같은 육체를 갖게 되는데 신선과 같은 몸에서 육체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현재 인간과 같은 짐승 인간의 몸, 육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 지유가 왜 부족하게 됐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는 의혹을 풀어야 하고, 그것을 이제는 해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의혹을 푼다는 게 해옥한다는 겁니다. 의심을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데도 의혹을 안 풀고 뭐 풀어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자기가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느냐. 그래야지 그때 복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측면에서는 깨달음, 우리가 본각 상태에서 불각 상태로 지금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부터 멀어졌는데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각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다시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오늘 진행을 할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유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용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오미의 변이라고 하는 건데, 오미의 변은 결국 지유 부족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럼 지유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 충분한 지유를 어떻게 충분한 지유는 어떻게 생산되는 것인가? 라는 그 지유 생산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한 지유는 그러면 어떻게 생산됩니까? 이런 여러분, 뭐 부도지를 공부한 분 중에 이런 거를 가지고 주제로 생각한 사람이 아마 우리 한국인 중에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저밖에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뭐래, 이제 상징 비유 체계로 구성이 돼 있지만은, 또 이제 비밀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좀 푸는 거에 대한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유 부족? 그럼 지유를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어떻게 생산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산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시 해옥 복원한다 그래도 내가 해옥 복원하는 거지 차후 인류도 지유 부족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지유 부족을 애초에 지유가 부족할 수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지유는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질문을 던지고 이제 그러니까 의심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보고 그런 거죠. 해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뭐야? 해옥하자는 거야. 해옥하자는 거야. 해옥하는 작업이야. 해옥. 왜 그런가에 대한. 그러니까 해옥 작업은 뭐야? 다양한 시나리오, 가설들을 가지고 그 적용을 해보고 거기서 그 비교를 해보고 그 무모순적 논리를 추론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해옥을 푸는 작업들이죠. 사실은 해옥하는 작업이죠. 해옥을 푼다는 게 아니라 해옥하는 작업이죠. 자, 그래서 충분한 지유를 생산하는 거를 이제는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충분한 지유라는 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지유가 뭔지 알려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보겠지만 오금이변에서 토사가 되었다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와 같이 어떤 상징 비유책으로 돼 있는데 그때 이제 토사라는 게 토가 묘잖아요. 토끼를 뜻하잖아. 토끼. 그러니까 그럼 지유는 소와 관계된 거다. 그래도 우리가 유라고 하는 건 젖이잖아요. 젖을 딱 떠올릴 때 여러분들이 먹는 젖은 다 뭐야? 거의 다 어, 분유 같은 걸 먹잖아요. 분유. 근데 그 분유가 다 뭐로 만든 거예요? 소젖으로 만든 거잖아. 소젖. 그러니까 젖소의 젖으로 만든 소젖. 소젖이란 얘기. 우리말 소젖이란 얘기에서 소젖은 어떻게 생산돼? 소가 생산하는 거죠. 소젖은 소가 생산해서 암소가 생산하는 거죠. 암소가 생산하는 게 소젖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암소를 바로 지난 시간에 이제는 노자가 그 소를 타고 다니잖아요.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 같은 거 한 권 사면은 노자가 그 현빈이라는 그러니까 현빈은 검은 소란 말이에요. 검다. 현은 검다는 뜻이잖아요. 비는 암컷소라는 개념인데 현빈이라는 소를 타고 다닌다. 이겁니다. 근데 이 현빈이라는 소를 타고 다니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노자가 그 소를 타고 그 동쪽에 서쪽 문으로 나갔다는 거죠. 저쪽.
서쪽 문으로 나갔다. 그, 그 서쪽 문을 뭐라 그러나요? 그 동쪽 문은 산해관이고 저기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그 관문이 있죠. 관문 그 관문으로 나간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죠. 노자가 이제 현민이라는 소를 타고 다니는 나가는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라. 그런데 왜 노자가 현민이라는 소를 타고 나갔냐? 그래 노자 도덕경에 그 6장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도덕경에 그래서 곡신불사하고 곡신불사 시위현빈이다. 근데 골짜기에 신은 죽지 않는데 그거를 말하여 현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불사신이 있다는 거죠. 골짜기에 불사신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있는 불사신은 골짜기 여기서 골짜기라는 게 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성의 그 자궁을 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성의 자궁, 여성의 갈라진 그 부분을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여성의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러든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뭐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부라고 하는 게 골짜기라는 뜻이고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사망에서 벗어나는 열쇠.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사망과 음부가 두 개가 동시에 의미가 있는 어떤 그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에서 음부가 곡이고 사망의 열쇠는 결국 사망을 이기는 열쇠니까 영생의 열쇠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사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는 그걸 뭐라고 그게 바로 그 검고 검은 그 검을 근데 현이라고 하는 것은 검고 검지만은 빛을 품고 있는 검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다는 의미가 아니고 검기는 검은데 칙칙하게 검은 게 아니고요. 빛이 비치는 그 검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현빈의 그 현묘하다. 그래서 현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현묘하다. 그 검은 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 검은이 아니다. 이게 현빈이다.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그겠어요? 그걸 제가 거기가 그 현빈이 있는 곳이 여기 아래 있는 그 요 두 번째 차크라에 해당되는 하단전이라고 그래서 하단전. 제가 얘기다 하단전에 현빈일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왜 구멍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 천문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는 천문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천문. 이렇게 블랙홀이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블랙홀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이제는 천문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문이 하나가 있다. 문이 있는데 이게 천문인데 이게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다. 여기 사건의 지평선인데 블랙홀. 여기가 그 자축인 묘진사음이 신유술에서 수레. 그러니까 술해자 이렇게 가니까 수레지가 아니라 수레 사이. 술과 해 사이. 그래서 수레 사이. 그렇죠? 여기다 수레 사이다. 수레지간이란 수레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술과 해 사이에 여기에 이제는 블랙홀이 있으니까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구멍인데 블랙홀이니까 잡아당기니까 빛을 흡수해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빛이 못 빠져나가게 흡수하니까 여기 밖에서 볼 땐 검게 보인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원래 블랙홀이.
그러니까 여기가 검고 검은 구멍이 있는 거지. 여기 그래 검고 검은 구멍이 있어가지고 수레사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천문이 있고 여기는 지호가 있어서 여기 진사지간에는 지호가 있다 그랬습니다. 진사에는 지호가 있는데 여기는 화이트홀이다. 홀인데 여기는 그 진사지간이다. 그러니까 지호 진사사.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호는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화이트홀이잖아요. 밖으로 나온 거니까 이 안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공의 세계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의식,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의식이 물질로 바뀌어 가지고 나오는 세계가 여기란 말이에요.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강. 왜냐면 자축, 인묘, 진사, 오, 미, 신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다네. 그럼 얘는 거꾸로 이렇게 물질이 소멸하면서 우리가 의식의 세계, 그래서 마음의 세계로 이렇게 에너지가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변환이 우리는 여태껏 물질과 질량 사이 물질 질량의 등가 법칙이 있잖아요. 물질과 그 에너지 등가 법칙이 있는데, 영성학에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와 의식의 등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수학적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에너지와 의식이 등가 법칙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의식이 에너지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딱 하면은 이것이 3단 논법으로 가면 물질과 의식이 등가라는 거지. 의식이 이렇게 원래 같다는 거야. 물질 등가 같다. 그러면 원래 의식 그 형태만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의식을 물질화되고 물질이 의식이 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보통 영과 물질은 하나다. 이게 영성학에서 주로 얘기해. 물질은 하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고, 그 의식의 영이고 물질이고 물질이 곧 영이다. 그런데 요 안에 있는 공의 세계는 영의 세계요, 요 바깥에 있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니까 영이 물질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고, 여기는 물질이 다시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현변일규가 여기 있어가지고, 요 현빈할 때 빈자가 현빈 하단잔에 현빈일규가 있는데, 요 누가 있냐면 빈이 있는데, 이 검다는 거죠. 블랙홀 속에 빈이 있는데, 빈이 뭐야? 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자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빈 하면 암컷 빈자란 말이야. 빈 하면 이게 암컷이란 뜻인데, 암컷이란 한자를 잘 보면 소자에다가 비수비자란 말이야. 이게 비수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남성의 그 성기가 비수란 말이야. 비수가 꽂힌 거란 말이야. 꽂혔다는 뜻은 임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임신한 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게 태아의 형상을 뜻하는 거예요. 요 비수가. 그래서 이 암컷이 임신해, 그러니까 새끼 소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암컷. 그러니까 이게 그 새끼 소한테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는 여기서 이제는 젖을 생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곡신불사 수현빈할 때 여기에 현빈하는 거, 이 불사신에게 먹이는, 이 불사신이 초인인데, 초인이 소한테
소의 자식인데 소가 바로 이 소가 사실은 마고예요. 마고인데 이 소가 젖을 먹인단 말이야. 젖을. 그러니까 젖을 먹으면 젖을 생산한단 말이야. 젖을 생산. 그러니까 여기서 젖을 생산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젖을 생산하는 소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단전에 현빈일규라고 그랬으니까 젖을 생산하는 소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는 천마지우라는 편입니다. 하늘은 말이요, 땅은 소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건곤계를 천마는 하늘은 건계요. 그러면 건마 곤우다 이렇게 봐도 돼. 그러니까 하늘은 말이요, 땅은 소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라는 것은 이 땅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모체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이요, 어머니는 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마고라고 하는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을 길러내고 양육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 곤덕이라고 하는 거죠. 곤덕.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의 덕성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길러내는 거라. 길러내는 것. 양분을 공급해서 길러내는 그거를 동물로 상징화시킬 때 그걸 소라고 상징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마지우가 있는데 이제는 건마곤우라고 하는 건데 요게 여기에 바로 해당되는 그 하단전 현빈일규의 현빈을 표현하는 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 이치를 그 상징과 비유 체계를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천간과 지지에 대한 물상.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보러 우리 가서 사주팔자를 보면은 다 사실은 뭐냐면 음양오행론으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운명을.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철학은 음양오행론이다. 음양오행론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공간을 논을 할 때, 우리가 시공간을 표현할 때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육식갑자로 표현한다는 거죠. 육식갑자, 시공간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를 육식갑자로 하는 거예요. 육식갑자. 그럼 육식갑자라는 게 있는데 육식갑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육식갑자는 십천간과 십이지지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건요. 그럼 십천간과 십이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십천간은 말 그대로 하늘이 천이야. 십천이니까 천이잖아. 하늘이고. 그러니까 하늘을 표상해 주는 것이 10개가 있고 땅을 표상해 주는 것이 12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봐서 알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쭉 내려올 때 이 모든 가지는 뿌리 쪽을 기반을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십천간이라고 하는 이 줄기를 통해서 가지가 나온 거잖아요. 옆으로 나온 거니까 사실은 지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지지도 천간이라는 거죠. 지지도 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과 지지로 나눠서 볼 부분이지 사실은 지지도 사실 천간 하늘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도 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그럼 지지를 천간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지장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지 속에 있는 그 천간을 뜻하는 거. 지지 속에 있는 천간,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천간. 그러니까 사실 그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 천간이 지지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천간들이. 그것이 이제는 지장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그 소를 얘기했죠. 소. 그러면 우리 소는 뭐냐면은 축.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걸 다 볼 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라고 하는 것이 그 천간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장간, 이게 지장간도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장간도를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는 어리가도 없어요. 제가 그려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그려주는 사람이 어딨어. 다 남이 해당가를 쓰지. 그러니까 이걸 그려놓은 사람은 이런 그림 자체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자오묘유 네 개가 있습니다. 자오묘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그다음 여기는 진사지간이 있고 여기는 수레 이렇게 있잖아요. 한자가 보입니까? 한자를 뭐 모르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는 축은 어딨냐? 축이 여기다. 아니 우리가 소를 뜻하는 그 지지는 축입니다. 축. 소를 뜻하는 지지가 축. 그러니까 지금 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 축이다. 요게 축 있잖아요. 여기 축. 그렇죠? 소를 뜻하는 축이 있단 말이에요. 축. 근데 요 축에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축에 세 개의 천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개의 천간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지장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개가 지장간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소를 뜻하는 거는 소는 우리가 한자로 소를 소를 뜻하는 한자는 소우도 있고 소축도 있잖아요. 소도 소축자도 있고 소를 뜻하는 한자가 그렇죠. 그럼 소축. 근데 이게 여기서는 소축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이게 팔계에서는 소우로 쓰는데 천간지지에서는 축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축 그리고 뭐 축사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를 집어넣는 그 소집을 축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소축자란 말이야. 소축 안에 천간이 세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간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 개라는 게 있습니다. 개. 자, 그러면 이게 개. 그러면 이게 이제는 개가 이제 천간 개가 있습니다. 천간 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개 할 때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간 개가 있고 여러분들이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돼 있는 게 신이 있습니다. 신. 왜냐하면 이 지장간까지 봐야지 지장간을 이해를 해야지 이 비밀을 풀 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비밀을 풀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신 그 다음에 기토라는 게 기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해놓고, 아, 지장간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여기에 소가 어떻게 젖을 갖다가 생산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항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해놓고 제가 이제는 물상을 봐라. 그런 겁니다. 저는 물상을 봐라. 물상을 보시오. 물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물에 대한 상을 보시오. 그 물상이라는 건 지난 수천 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적용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청강과 지지의 그 물에 대한 그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대강 다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물상을 보시오. 물상을 보시오. 그러면 여기서 소축에 대한 물상을 봅시다 먼저. 그래서 제가 또 물상을 가져왔어요. 소축은 이제는 지지니까 축은 여기 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축은 지금 어떻게 돼? 자, 소축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요 지장간도를 왜 이렇게 안 쓰냐면은 지장간은 24절기와 다 배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 입추 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우수 경집 충분 청명 고구 입하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 24절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 뭐 입동, 상강 입동 하면은 이 상강도 한로 상강 뭐 입동 뭐 소설 대설 뭐 입동 뭐 저 대설 뭐 이런 것들이 다 24절기가 이렇게 배당이 되는 이것도 다 지장간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4절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지장간도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장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사주팔자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명리학 공부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배제하고 물상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축에 대한 물상. 자, 소축에 대한 물상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는 알아야 돼요? 아,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축 지점이 우리가 지금 아이고 자꾸 엉뚱한 데네. 24절기로 보면은 요 지점이 뭐냐면은 요 축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인월을 1월로 보잖아요. 1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이제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보면은 이거와 같이 보면은 요거와 같이 보면은 요거 그러니까 이제 8개 구궁도 요거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8개 구궁도하고 같이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하냐 뭐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제가 뭐 억지로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못 배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동양학자들도 이런 쪽으로 연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가설 체계를 구성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자축할 때 축토가 있죠. 축토 그다음에 임목인데 여기가 24절기가 대한 지점이야. 대한이라는 것이 입춘 직전에 이제 15일 전이 대한이니까 대한은 추워요, 안 추워? 늦겨울이라고 보면 되죠. 늦겨울. 그러니까 추워. 엄청 추울 때야. 근데 이때부터 이제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겨울이 다 가고, 이제는 그 봄이 오기 시작할 때가 이제는 소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거예요. 겨울에는 뭐, 그냥 먹으면서 그냥 지내야지, 어떻게, 그냥. 자, 그러면 이 축은 좁은 땅의 흙과 습하고 축축한 토, 이렇게 여기 저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 꽁꽁 언 땅. 그렇죠. 얼었죠. 아직 그 겨울을 지난 건 아니에요. 한겨울을 막 지난 상태지만은 이제 늦겨울에 해당되겠죠. 근데 얼어 있는 땅이라는 거죠. 얼어 있는 땅이야. 땅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표현을 할 때 뭐냐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논밭, 산, 지하실, 굴. 여기 굴이라는 거 있죠. 굴. 그렇죠. 굴. 터널. 이게 현변일규라는 거지. 터널. 굴, 터널. 에? 묘지, 하수구, 화장실, 화장품, 물통, 우유. 여기 우유 있죠? 우유, 유류, 주류 창고, 구멍, 호수, 뭐 이렇게. 아, 여기 우유라는 게 있다. 아, 여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서 우유를 가지고 있는 애구나. 얘가. 여축은 지금 우유를 가지고 있는 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축 자체가 우유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제는 여기에 이제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멍. 그게 현빈일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단전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가 잇몸 거북이를 뜻한데, 거북이. 그릇, 섬, 담, 암초, 바위, 벽, 레미콘, 진흙, 황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자갈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땅이 얼어 있으니까 막 그냥 흙이 아니고 막 아직 얼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딱딱한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야? 우리가 보는 건 여기 굴이 있고 우유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는 어디서 일을 해요? 소는 산에서 뭐 일하지 않죠. 들판에서 일하잖아. 들판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기토라는 게 있잖아요. 기토가 10토야. 10토. 숫자로 10이야. 10토인데 10토. 그러면 기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그럼 아무튼 여기가 우유 저장고라는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유 축은 첫 번째 안 거는 뭐예요? 얘는 겨울이 그러니까 겨울에 우유 저장고, 굴 속에 있는 우유 저장고로 굴 속에 있다. 굴 속에 저장. 겨울에 굴 속 우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굴 같은데 파가지고 뭐 이렇게 김치나 뭐 이런 거를 저장해 놓잖아요. 그렇지. 굴 속에 어떤 뭔가 저장을 한다는 뜻이 저장. 우유 저장고다. 그러면은 여기에 십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근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축은 십기토가 정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십기토가 축토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십기토 보면은 요 기토 있잖아요. 요 기토, 십천간의 기토. 여기 보면은 정원. 그렇죠. 좀 산이 아니라 이렇게 그다음 모래, 마당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로, 흙먼지, 자갈, 콘크리트, 레미콘, 건축용 토석. 그러니까 이렇게 마당이니까 어떻게 돼? 도로, 마당이니까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논밭, 가옥, 담, 성벽, 마을, 묘지, 기록, 법전, 중개자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줍는 게 모래.
모래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이제 취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모래를 취하려고 한 겁니다. 모래. 아, 요 모래밭하고 비슷하구나. 이야기 모래밭. 기토. 아, 기토는 모래밭. 십기토는 모래밭인데 여기 모래밭. 그다음에 개수는 뭐다? 개. 그다음에 개는 뭐다? 이게 천간의 물상을 보는 거예요. 계속 천간. 개는 가랑비, 이슬비. 그다음에 안개, 계곡물, 시냇물, 약수, 샘물. 아, 여기가 샘물이 있구나. 샘물. 여기가 샘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음료수, 그릇에 담긴 물, 샘물, 온천수, 지하수, 수돗물, 배설물, 유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유가 저장돼 있는데 그 저장돼 있는 것이 마치 그 우유가 그냥 거기서 우유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쪽쪽 뽑아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샘물이 이렇게 쏟아나는지 있다는 거죠. 그 우유가 거기에 쏟아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유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우리가 유천 지유가 저장돼 있어 가지고 샘으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 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 샘물과 같아 가지고 그 여기서 그 우유가 저장된, 그런데 여기를 보래도 우유의 저장고니까 저장된 우유가 여기서 샘이 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예요? 소의 젖꼭지 같은 거죠. 이 샘이라는 것 자체가 소의 젖꼭지, 소의 유방이, 그러니까 유방이 저장 장소고, 그다음에 소의 유방이 저장고, 소의 그다음에 그 젖꼭지가 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샘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개념이라는. 그러니까 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개념이라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가 이제는 이렇게 우유와 이 우유가 나온 샘처럼 쏟아 나오는 곳인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재료가 뭐냐 이거야. 재료가 여기 이렇게 우유가 만들어진 그 재료는 뭐, 얘가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된 거냐 그런 거죠. 뭘 먹고 그 저장된 게 뭐냐라는 거지. 그것이 신금이 저장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금, 이게 핵심입니다. 요 신금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신금. 그러니까 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요 파란 선이 요 파란 거 있잖아요. 여기 파란 거 제가 그려놓은 요 파란 게 그러니까 수화목금에서, 자, 제가 이제 검은색은 그 물이고, 요 붉은색은 불이고, 그 다음에 요 녹색은 이게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그러니까 목기운이란 목. 요거는 이제 화기운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는 금기운이란 말이에요. 파란 개는 금이다. 자, 그러면은 얘가 보면 이걸 왜 금기운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왕. 그러니까 여기서 금이 여기서 생산되기 시작해서 여기서 왕성하게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나무로 보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나무에서 여기에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는 열매들이
엄청나게 달려가지고 숙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숙성이 돼가지고 막 가지에 엄청나게 열매들이 달린 거야. 그러면 이제 열매가 똑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그걸 저장해 놓은 것이 여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 열매들의 고갱이, 그러니까 핵심을 저장해 놓은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곡과 쭉정이 중에 쭉정이는 그냥 먹어치우고 알곡들만 제대로 저장해 놓은 것이 여기다, 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요렇게 그려놓은 게 그걸 뭐라고 하자면 금기운의 생왕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기운이 생하는 곳이 생금하는 것이고, 여기서 생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왕금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고니까 장금한다. 고금이라고 그래서 저장고 해서 저장고니까 고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개념이 어떻게 돼? 얘 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저장고인데, 굴 속에 우유 저장고인데, 우유 저장고에서 젖꼭지에 샘 나오듯이 샘이 나오는데, 그 저장고 안에 신금,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우유의 원료는, 우유 원료가 뭐라는 거예요? 우유 원료, 그러니까 우유의 원료는, 우유는 물과 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물과 금인데 우유 원료라는 거죠. 우유 원료. 그래서 우유 원료. 자, 그러면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유 원료인 신금. 신금이 모래알과 같아. 신금이 모래알과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쌀이나 밀이라든가 수확을 해놓고 보면은 그 모래알과 같죠. 그러니까 모래알과 같은 신금들, 모래알과 같다. 모래와 같아서 뭐야? 이것을 뭐야? 그 소가 물과 함께 섞어서 저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금 사실상의 신금이 재료인데 십기토가 이제 모래알이니까 그 모래알과 모래와 같은 신금들. 그러니까 그 신금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신금은 씨앗이에요. 씨앗들. 신금은 원래 열매의 씨앗들이야. 그러니까 열매 핵심들이란 말이야. 알곡과 쭉정이 중에 알곡이란 말이야. 알곡 또는 씨앗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세대에 심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란 말이야. 알곡이며 씨앗들을 그것이 모래알과 같은데 모래알들과 같이 산더미 있는데 그걸 저장했는데 거기다가 물을 버놔 가지고 그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그 우유가 돼 가지고 솟아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 우리가 이쪽 그 금기운은 백색이란 말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우유 색깔이 하얗다고 하는 것은 금기운이 거기에 이제는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금기운이 신금이 바로 금기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신금이 천간의 신금이 지지로는 유금으로 정기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신금은 천간 신금은 지지유금이다. 유금.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야? 천간의 신금은 천간 신금을 섭취를 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금이라는 거는 이게 닭이잖아, 봉황이잖아. 그렇죠? 이게 새 집에 있는 새잖아. 새 집에 있는 새가 그것을 먹고 봉황으로 자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뭐야? 유금이 되는 거라는 거죠. 유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태 자체를 그 봉황체로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우유 자체가 봉황체로 만들어주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들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유금을 보면은 자, 그러면 유금은 꿩과 조류를 금, 은, 보석, 주과 보석 등의 장신구와 반지, 침, 과일, 낫, 도끼, 칼, 시계, 반도체와 같은 거라네. 반도체. 자, 우리가 이제는 쌀알갱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쌀알갱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도체죠. 반도체는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도체는 정보체인데 이런 정보체와 같은 거를 그러니까 얘는 그 우유의 원료는 신금인데 신금은 사실상의 그 유금과 같은 거니까 유금적 개념으로 보면은 얘는 사실은 그 정보체, 반도체와 같은 정보체라는 거야. 하여튼 정보체 알갱이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이게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정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제 통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오금이 변해서 토사가 되었다. 그 이제는 부도지에 나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오금이 변해서 토사가 되었다는 개념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요 안에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금이라고 하는 오는 그게 까마귀니까 꿩과 같은 조류란 말이야. 근데 금이잖아요. 근데 유금이 금이잖아요. 근데 얘가 토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리가 이 씨앗, 예, 요 씨앗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꿩과 그와 같은 어떤 그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그것이 그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가 삭제가 되면서 뭐냐면은 그 모래와 같은 그러니까 정보를 상실하니까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게 다 모래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모래 규소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다 연결을 해서 이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물상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은 결국에 이제는 최종적인 거는 최종적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젖이라는 건 지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의 젖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젖은 바로 여기 요 지점 자축할 때 요 축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하단전에 그 구멍 현빈 일규에 거기에 그 소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소 속에 있는 젖 근데 그 젖에서 그 젖을 빨고 이제는 송아지를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젖이라고 하는 거의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들은 신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금. 근데 모래알갱이와 같이 신금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이 차 있어가지고 그 샘물처럼 젖꼭지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신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신금이라고 한다. 신금이 핵심이다. 그럼 그 신금을 어떻게 그러면 신금을 확보를 한 것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은 씨앗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씨앗이다. 정보체다. 씨앗, 정보체다. 그러면 씨앗은 뭐야? 포도나무를 많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섭취해야죠. 이미 섭취를 했잖아.
근데 포도나무 때문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결국 이 논리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지유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지유 속에 있는 신금이 부족했다는 것, 씨앗이 부족했다고 하는 거고, 이 우주목의 열매 안에 열매 속에 있는 씨앗, 핵심적인 씨앗, 열매, 그 뭐 쌀알갱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쌀알갱이들이 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해가지고, 그 젖 안에, 지유 안에 그게 있는 건데, 부족해가지고, 그것이 있는 포도나무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로서 그대로 쌩쌩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물로서 이렇게 희석이 되지 않은, 젖으로 희석이 되지 않은 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라고 했죠. 개수로 희석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 신금을 섭취를 한 거예요. 그래, 날 것 그대로 신금을 섭취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개수로 희석된 것은 우유인데 개수로 희석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 신금들을 섭취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지소 씨가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유 속에 있는 신금이 사실 포도나무 열매의 씨앗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를 그 씨앗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포도나무라고,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그 열매를 그것을 지유의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의 그 날것 원료, 그걸 먹으니까 그 날것 원료에는 원래 용뱀의 그 독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이 돼가지고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용뱀의 그 독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것이 젖으로 이렇게 희석이 돼가지고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게 되면은 그것이 용뱀의 독이 되는데, 그 기본적인 원료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뺐느냐 안 뺐느냐, 젖으로 만드는 거는 독을 빼낸 것이고, 젖으로 못 만든 것은 독을 못 빼낸 거예요. 그거를 신금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더 얘기하자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 여기 보면은 이제는 경금이라고 있어요. 경금. 그러니까 가벌병정 무기 경신이라고 했죠. 경신에서 신금, 경은 열매요, 신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그대로 먹은 거야. 근데 그 열매 경금 안에 신금이 있는 거죠. 있는데 그 경금 안에 신금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금 자체가 아직 가공이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냥 날것 그대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공을 해서 신금화 시켜가지고 그 몸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용뱀의 독을 그대로 먹게 돼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그 결국에는 이것은 가공된 지유의 부족에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지유를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유 생산하면 포도나무 열매를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 열매를 계속 먹어야지 신금이 쌓일 거 아니야. 지유로 가공이 돼서 쌓여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뭐 한 생에 안 되니까 두 생, 세 생, 네 생, 다섯 생, 한마디로 그 물질, 변화하기 위한 그 자양분이 되는 물질을 충분히 쌓아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식, 송아지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